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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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국정 현장에서 마지막 소명, 마지막 소임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이번에 처음 한 말이 아닌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대두된 이 상황에서 마지막 소명 이런 말을 한 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 문장만 딱 떼놓고 보면요. 자 지금 미국의 관세 전장에 대응하는 게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다. 예.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서 대선 출마나 이런 것들은 없다. 선택지에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한 대행의 과거 발언들, 그러니까 대행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보면 여러 차례 마지막 소명이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소명이라는 부분은 본인의 각오를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갑론을박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이제 저 부분을 대선 출마를 안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언급한 저 마지막 소명이라는 것이 정말 말뜻 그대로 마지막 소명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내용과 함께 또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결국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이 의도적으로 좀 아리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상에서 국민들이 인정할 성과만 나온다면 그 성과를 가지고 예. 그 성과를 공직의 마지막 소명으로 하고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사실은 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의 안정과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반 하에서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소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관세와 관련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선 출마와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다. 자신의 욕심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한 대행이 아직 출마 여부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대행이 포함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여주시죠. 어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한 대행이 8.6%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0.9%의 지지율을 얻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한덕수 대행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위를 매기기는 부적절한 상황인데 수치들만 말씀드리면은 한덕수 대행이 8.6% 얻은 겁니다. 지금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보시기?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예. 처음으로 등장한 그 수치가 8.6이다 그러면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예. 저 이제 뭐 경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아마 다음번 조사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관측을 한다면 상당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지율을 좀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게 이제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 간에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조금 더 지나면 저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일 대변인. 네. 그러니까 지금 저 8.6이라는 수치가 한대행이 아직 대선 출마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인데다가 네. 한대행이 이번 탄핵 전국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저희가 돌이켜봤을 때 만약에 이 출마가 공식화된다고 한다면은 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수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현저하게 못 미쳐요. 예.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그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지금 출마하는 걸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탈이념 탈정치 그래서 중도층 공략에 알맞는 사람으로 데려오고 싶은 건데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8.6%도 좀 전에 우리 편집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김문수 후보 쪽에서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친윤 지형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한덕수 대망론이 국민의힘과 중도층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물론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시에 그 헌재 재판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가 40%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육박해도 전혀 이상하지는 않으나 거기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재명 전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 수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대행이 가장 격차가 적은 수치로 지금 나왔거든요. 26.6%포인트 차로 다른 후보들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가 가장 적었던 겁니다. 편집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도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 개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아니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중도층에서 그래도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이재명 전 대표도 아시다시피 중도층 지지는 별로 확장성이 없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고정적인 지지층이 정치인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앞으로 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관세 전장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서는 중도층 흡수 가능성이 꽤 높다. 아마 본인도 예. 그런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성일 대변인.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양자 대결에서 50%를 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중도 확정력이 있는 후보가 나오면은요 유보층을 생각을 해도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도층의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진짜 뭐랄까요 네거티브 선거에서 어쩔 수 없는 덜 나쁜 차악 선택이라는 선거에서 중도층도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결과라고 보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예. 양쪽 다 중도 확장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도가 차악 선택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리얼미터 여론조사만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1대1 대결을 펼쳤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지금 수치화가 지금 나온 건데 뭐 이제 선거에서 가장 힘든 상대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누구냐를 따져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은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을 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만두고 나온다면 탈정치, 탈이념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역량 이게 중심 이미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정치적 행보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헌재를 지키겠다라고 뭐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세력을 이렇게 공격하는 정치적 공격하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차별에 대한 이미지로 나오고 예. 차별에 대한 그 굉장히 반전의 어떤 인기, 폭발력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중도 확장력은 오히려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던 분인데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기대가 반영된 분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확산되는 분위기고 민주당은 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 무시, 영어 과시, 후한 무치, 부인의 무속 친화설은 윤석열 판박이이고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입니다. 어설픈 출마설 언론 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발로 그만두기를 권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국민의힘 후보와 나중에 단일화하는 시나리오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다소 힘이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나온다면은 그 경선 이후의 상황이 또 궁금해지는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흥행의 요소가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시나리오라는 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방법도 있고 예. 국민의힘이 도저히 경쟁력이 못 미친다 하면은 뭐 다시 또 외부 영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02년 노무현 정몽준 그 후보 단일화 뭐 예. 아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대행이 먼저 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어제 오늘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설 준비가 된 후보라면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과 이 전 대표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범죄자고 나는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네수엘라로 가죠. 국민들이 그 선택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아마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국민들의 선택지가 어디로 갈지 그것은 국민들에게 선택에 맡기는 그런 선거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범죄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홍 전 시장의 말 중에 저희가 지금 주목이 되는 게 단일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보수 빅텐트를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야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는 홍준표밖에 없다. 이런 예. 걸 이제 국민들한테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장면, 이재명 전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재판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찌 보면 뭐 그 임박한 것, 뭐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이 그 대선 전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예. 것들도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으로서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이 뭐 2심에서 설령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법조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면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국민들이 상세히 알게 되면 아마 이재명 전 대표를 찍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본인이 확신에 찬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당내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가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 의원과 이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반탄파와 찬탄파 간 신경전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죠. 탄핵에 대한 결정을 헌재가 내렸습니다. 근데 탄핵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이 가열이 된다면 예.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선 나중에 중도를 어떻게 설득을 하죠? 예? 그러면 헌재의 판단에 대한 불복을 가지고 중도를 설득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는 오히려 당의 내분만 격화시키고 중도 확장력은 사실상 제로로 만드는 없애버리는 예.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 반대파의 그 내부 그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서 내분이 일어나는 듯한 이런 모습은 전체 선거에 굉장히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줄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병훈 편집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원래 기존에 가졌던 입장이 있으셨던 거고 지금 그렇죠. 일단 경선에서 그런 입장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데 지금 경선 구도를 보면은 탄핵 반대파가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구도 어떻게 보세요? 자꾸 이제 탄핵 반대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당심에 예. 소구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탄핵 반대파가 조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표를 얻겠다는 사람들의 전략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본선으로 간다면 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이제 뭐 탄핵이다 아니다 하는 국면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 대 국민의힘 누구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 탄핵 찬성파 반대파 얘기는 국민의힘 경선에까지만 유효한 그 구도이고 본선에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던 오세훈 시장이 지난 주말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한 상황인데 이 두 분을 지지하던 그러니까 당심, 민심 또 표심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 사실은 고정적인 지지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사실은 뭐 불출마나 아니면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고 해서 저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나는 두 사람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거야 하는 사람도 저는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예. 그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우선 크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 경선 불참이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라든지요. 또 김부겸 전 총리와의 이 제3지대 무소속 빅텐트 지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과거 사례는 어땠느냐? 이렇게 정당을 초월해서 모였을 때 이 정당을 초월할 수 있는 큰 목표가 있고 그 큰 목표를 가는데 동의해서 작은 정체성의 혼란들을 이기고 갈 수 있다면 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큰 목표를 먼저 내세우지 못하고 작은 정체성의 차이가 안에서 부닥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정체성의 혼재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큰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디테일한 로드맵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인데 예.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성공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조기 대선까지 딱 49일, 7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대권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